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모두들 오늘 시장 잘 버티고 계신가요? 변동성이 강한 거는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파월 연준 의장의 입까지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스인플레이션을 강조를 했던 비둘기파적인 면모는 사라졌고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매파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띄었는데요. 만약 전체적인 지표상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욱더 가속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파월이 지목한 경제지표 변화는 무엇보다 물가에 중점이 두어 있었는데요. 물가의 상승세 둔화가 예상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의 상승률이 떨어지는 폭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고 있는 PCE 지수까지도 추세 전환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긴축적인 움직임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확대에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 리스크 관리까지 미리미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면 오늘 진단쇼를 통해서 고민을 조금은 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고독하구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버티고 버텨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 오늘 같은 장이야말로 버티고 버티자 이 마음가짐으로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후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만큼 반절은 지나갔으니까요. 오늘 하루 잘 버텨보자는 심정으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을까를 중점으로 플랜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버스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고투님 안녕하세요. 또 다양한 분들 원래 출석 체크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건지 댓글창이 오늘은 잠잠합니다. 오시는 대로 또 출석 체크 해주시면요. 저희가 또 환영을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힘든 시장이지만 기분 업될 수 있도록 댓글창에다가 인사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 양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 오늘 꽤 많이 지치실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이 시장에는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전망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패더의 정책 불확 기준금리 지수 인상은 2월부터 계속 이어져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FED의 정책이 불확실성이죠. 이제 3월 22일부터 23일 날 0.5를 올릴지 0.25%포인트 올릴지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변동성 장세는
이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이 이어지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올해 최종 기준금리가 5.25% 정도. 근데 지금은 거의 뭐 6%까지는 안 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5.5에서 5.7 정도까지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 0.5를 올린다면 그럼 5월 달, 6월 달, 7월 달 해서 0.25씩 해서 그러면 0.75죠. 그죠? 그럼 1.25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5.5 이상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5.5 이상을 가더라도 6% 이상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금리가 이제 대략 5.5%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보면 동결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뭐 지수가 좀 나서서 빠지고 이런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기존에 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월 14일 날 미국의 CPI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CPI가 2월 미국 CPI죠. 그러면 이게 발표되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전년 YOY 기준으로 전년 동기 5.4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MOM 기준으로는 0.4 정도, 0.4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상회했다. 14일 날 발표할 때 우리 시장은 15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반영될 텐데 그러면 5.4 이상이 나와서 뭐 5.6 이렇게 나온다. 그럼 시장 컨센서스 상회했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작용되면 20일, 23일 날 금리를 0.5 올린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가서 실제로 0.25만 올리더라도 5, 6, 7은 어차피 여름까지는 올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악재는 뭐 그때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악재는 신규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반등해서 목표가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에 놓여 있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란 크지는 않는데 미국 지상도 마찬가지로 12,000에서 1,800 정도 한 10% 정도 내외 이렇게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지수는 지금 보시 일본 보면 기술적으로 반등해서 이게 위로 올라가면 추세가 제대로 가거든요. 그럼 추세가 제대로 위로 가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그래서 3월달 장세는 정중동 장세라 그러는데요. 뭐 지수에 큰 변화 없이 변동이 짧은 변동이 있고요. 뭐 그 중에서 어떤 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약세고 이렇게 특별한 건 없다. 그런데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30%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하락을 다음 주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은 지금 경기 문제는 이미 반영돼 있고 미국은 지금 경기가 침체돼야 되는 거라고 예상했는데 침체가 안 되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즉 소비자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게 워낙 단단하다. 소비가 되고 있는 거죠. 기존의 현금성을 쌓는 거 가지고 많이 쌓아놔서 소비를 계속 하니까 제조업은 좀 안 좋더라도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고용 지수라든지 실업 지수랑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침체가 좀 제대로 디스인플레이션 돼야 되는데 1월 달에서는 이거 파월 어제는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에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스인플레이션도 서비스 보면 디스인플레이션 확인 안 되고 있는 거죠.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괜찮아,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변동으로 지금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62평선은 깨지지 않을까,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2362포인트 정도, 까지는 충분히 2360, 122평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이번에는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62평선 지켰는데 이번엔 지키지 못할 걸로 보이고요. 그 외국인도 지금 뭐 이제 단기성 자금들이 최근에 2월에 계속 팔다가 해지성 단기성 팔다가 다시 매입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팔고 있어요. 불확실성이죠, 바로. 불확실성은 단기 매매자나 해지성 자금들을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가지를 못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번에는 좀 더 밑으로 하향을 해서 여기서 지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험 반등하고
그러면서 이달이 지나고 2분기부터 상승세가 본격화돼서 4, 5, 6월, 7월까지, 8월까지. 그래서 이번에 3월달 장세 이렇게 마지막으로 FED의 정책 불확실성이 작용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제가 4월달에 CPI가 나올 때는 주택지표 강력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서비스 지표도 둔화가 될 걸로 보여서 디스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물가가 좀 잡히지 않겠나, 이런 가능성이 훨씬 더 열리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 기술적으로 수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다 수렴하고 있죠. 수렴하고 이 기간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수렴하고 반전할 때는 밑으로 내려갈 이유는 더 이상 악재가 없기 때문에, 즉 중국도 어느 정도 5%까지 성장 목표를 잡았지만 작년보다 훨씬 올라가는 거죠. 미국은 GDP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은 올해는 경기 회복은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5년도 제조업이 부활에 좋을 거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 경기보다는 중국이 좀 나아지고요. 그럼 우리도 올해는 반등하지만 큰 장보다는 2분기부터는 상승으로 좀 돌아선다, 이렇게 보고 지금 3월 달에 이렇게 FED 정책 불확실성으로 등락을 할 때 2분기부터 3분기 좋아지는 업종이나 그의 수혜주들을 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시크릿한 업종들은 크진 않지만 바닥권이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괜찮고요. 2차전지는 지속 성장하는 기업들이니까 그렇게 보셔서 비중 확대 전략을 가는 게 올해 하반기를 위해서라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매가 등장하면서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적인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2분기 이후부터는 상승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조정 시에 비중 확대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현재는 이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시장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 한들 앞으로를 조금 더 기대해보면서 이 하락 구간에서는 내가 어떻게 플랜을 조금 더 재정비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두신 다음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매파 파월 등장에 따른 국내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 사이에 퍼플하트님 오늘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테리님도 와주셨고요.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준호님, 마그마님, 남극곰님까지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녹록치 않은 시장이지만 이 진단쇼를 통해서 에너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볼 종목은 고독하구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TFE 8,88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고독하구만님 안 그래도 오늘 댓글에서 여러 가지 종목을 통해서 오늘도 수익률을 냈다, 이렇게 자랑을 해주셨는데 이 TFE도 수익을 맛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TFE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9,010원으로 0.56%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고독하구만님께서 들고 계신 이 평단가가 8,880원이기 때문에 현재 약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신데 TFE 지금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는 아직은 보유해도 되는데요. 지금 사셨네요. 2월 달에 급등을 한번 했었죠. AI 반도체, 챗GPT. 그래서 TFE는 100% 수입한 로직 HD 콕을 개발해서 하는데 실제로 테스트 공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솔루션도 하고 그렇습니다. 후공정 파트에서 주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죠. 근데 이 솔루션이나 테스트 공정 하는 회사들이 지금은 이제 테마처럼 AI 관련된 게 테마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되죠. 실제로 실적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보면 이 업체들은 매출도 400억, 5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40억, 60억, 100억, 작년에 65억, 이익도 50억 정도 내외 나오고요. 잘 나올 때 21년도 이쪽에는 98억 정도. 요즘 반도체가 좋았잖아요. 테스트 공정에.
근데 지금 반도체 안 좋잖아요. 재고가 쌓이고 있고, 뭐 솔루션 업체든 어쨌든 AI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반도체 올해는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을 걸로 보여요. 지금 이제 코로나 20년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가장 큰 수혜가 반도체가 가격이 디램 가격이 3배씩 오르고 그랬죠. 그러면 코로나의 수혜주였습니다. 코로나 끝났으니까 엔데믹 하고 있죠. 끝났다. 그러면 관련된 수혜들은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는 건 그 반도체와 마찬가지. 그래서 망했던 반도체 회사들도 막 시설을 막 해가지고 인텔도 그렇고요. 공정 관련된 해서 시설을 많이 투자해서 강력히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많죠. 보니까 안 좋아진 거예요, 가격이. 그런데 이미 시설 정산에 진출한 게 좀 걸리고 있는 거죠. 저사양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오히려 올해도 그렇죠. 내년에도 이 메모리 쪽은 쉽지가 않은 거. 그리고 이건 비메모리지만 비메모리 쪽 또 전체적으로 테스트 공정에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는 전방 산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의 수혜는 올해는 별로 없다. 그렇게 보면 특별하게 올해 이거 주식이 뭐 지난번에 2월 달에 AI 열풍 불면서 10,000원까지 갔었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는데요. 고평가죠. 만약에 10배, 100억이 난다도 10배인데 작년 기준으로 15배인데 고평가에 그죠. 그래서 9,000원대 정도는 돌파를 이번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래가 안 질리고 있죠.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거래가 많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유 금지입니다. 매수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는. 그러면 이거 다시 매수한다면 박스권 상단 9,300원 이상 와가지고 그 이상 이걸 돌파한다고 예상이 될 때 그때 여기서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항상 주식을 뒷북 투자라 그럽니다. 이것을 여기서 보시면 추세로 가잖아요. 눌림목 주고 가일권 갔잖아요. 한번. 그러면 거래가 실려야 되는 거죠. 여기 좀 거래가 실렸잖아. 폭발했잖아. 그럼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남들이 막 시장가 보고 날리고 칠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안 들어가면 놓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전부 다 손해났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이익 났다고 팔고 나오지 않았더라도 여기 매수하지 않은 분들은 뒷북 투자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 단기 매매일 텐데. 그래서 내려와서 하니까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선 9,300원 목표가로 벌써 이미 오늘 갔다 왔죠.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간다면 여기서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격이 9,390인데 그냥 9,400원 이상에서 한 2시간 정도 놀면 그때 매수해서 이 돌파 시도를 하는데 거래가 적기 때문에 신뢰도 낮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대다수 보시면서 제가 2020년도, 21년도 상반기까지도 계속 반도체 25년도 가격이 반타작 난다. 25년도까지. 메모리는 하지 마시라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 업종, 뭐 셋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메모리, 비메모리 다 전부 다 재고가 쌓이고 있잖아요. 대다수. 그 얘기는 잘 안 팔려요. 전자제품부터 이런 게. 그래서 이게 해소되려면 경기가 추세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올해는 경기 추세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미리 한다 하더라도 6개월인데 미국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 지금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TFE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참 반도체 섹터를 대응하는 게 최근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팡 자체가 추세 전환을 해야만 조금은 볕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 TFE를 중심으로 반도체에 대해서까지 함께 투자 의견 드렸으니까요. 반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독하구마님께서는 TFE 우선은 수익을 갖고 계시니까 반등시 매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수익을 챙겼다가 다른 종목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해내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고독하구마님께서는 이미 수익을 이렇게 다양한 종목을 통해서 갖고 계시니까 이제는 아이디를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고독하구만이지만 이제는 베리 해피하구만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제가 아이디어로 제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혜령고님께서 보내주신 알루코입니다. 알루코 평 단가는 2,255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장기로 가져가려고요. 텐베거를 노리고 들어간 종목인데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알루코는 알루미늄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 이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보면 원자재나 재료 이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이게 좀 제재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한 번씩 빵 뜨는 그런 섹터인 것 같은데 알루미늄 중에서 알루코는 10배거까지 노려보는 거 괜찮은 전략일까요? 불가능하다고 일단 저는 판단합니다. 10배가 10배 나는 종목은 아무나 10배 나지 않아요. 저 심루타를 하면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내가 1,000만 사면 1억이고요. 1억씩 사면 10억이에요. 그래서 10배가 나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소형주가 그렇게 10배 나는 것은 거의 잠깐 10배는 가질 수는 있어요. 다시 제자리 오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97년도, 98년도, 99년도 IT 버블 때 뭐 새로운 기술 1년 만에 100배 올랐어요. 소형주. 그 다음에 1년 만에 10배 오른 주 많았어요. 부실한 종목들도 좋다. 그런 걸 사서 조금 사가지고 막 10배씩 먹은 사람들도 전부 다 깡통 쳤습니다. 테마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은. 왜 그러냐면 내가 번 게 요행으로 번 거죠. 그 기업이 정말 10배 갈 수 있는, 매출이 10배를 넣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니까 테마처럼 간 걸 내가 사서 그것을 10배 먹었으니 10배면 실력이 아니죠. 운이죠. 운은 계속되지 않아요, 평생. 그렇기 때문에 10배 난 종목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적이 끊임없이 좋아져야 됩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은 좋아야지, 현재. 그러면 지금 10배 간 종목이 뭡니까? 지금 에코프로는 지금 앞으로 20% 올라가면 100배 올라갑니다. 2015년 저가 대비. 그럼 2차전지의 1등주들, 각 분야 1등주들은 전부 다 100배 올라가요. 지금 30배 왔으면 이것도 다시 또 100배 갈 거고, 에코프로, 에코프빔 합쳐 100배고요. 그러면 포스코케는 100배 갈 거고, LNF도 100배 가고, 25년 저가 대비,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 2차전지는. 아직도 미국의 공장을 엄청 지어야 되잖아요. 5년 뒤에도 성장 문제 없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대기업, 소기업도 아니면 매출이 1조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게 과연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85년 저가 대비는 1,400배 올랐는데요. IMF 때부터 140을. 그것은 끊임없이 실적이 좋아지고 위기가 오면 위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형주들 위기를 오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요. 자, 알루코 보면 알루미늄 만들어요. 그러면 알루미늄을 양극재도 들어가죠. 그죠? 그렇지만 알루미늄 주로 TV라든지 뭐 전자제품 이런데 뭐 이런 거 만들어요. 프레임 같은 거. 그러면 전자제품이 잘 안 팔리고 알루미늄 쓰는 게 잘 안 팔리면 당연히 수요는 매출 줄어드는 거죠. 지금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원자재가 올라갔으니까 가격을 비싸졌으니까 비싸게 팔아서 수요는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경기가 침체되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원자재도 가격 내려간다면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LCD 공장들 우리나라 지금 공장 문 닫고 있어요. 한 개씩.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된 여러 가지 기계 부품도 관련되고도 문 닫는 게 많아요. 그걸 10배를 보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미 고점은 끝났습니다. 거래가 많이 실렸죠. 그 다음 줄었잖아. 또 2번 실려고 못 가잖아. 매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넣더라도 10배 가려고 먹으려면 바닥에 남들이 알기 전에 사서 기다리면 10배는 무조건 뭐 남들이 알아도 그룹주 아니면 그룹주가 될 만한 중견 그룹주 이런 걸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등 시에 저는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3,800원 정도 드리면 지금은 뭐 요즘은 한번 돌면서 한 번씩 급등시 하니까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에서 드리겠습니다. 손절수는 22평선으로 2,800원 드릴 테니까 2,800원은
손절가 목표가 3,800원 드리겠고요. 가면 매도를 하시고 뭐 기계주, 장비주뿐만 아니라 뭐 원자재주는 이미 22년도 작년에 전쟁이 그 이후 다 고점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 고점이잖아요. 21년도 여기부터 원자재 막 부족하고 가격 올라 그럴 때 작년 1월에 고점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시고 물론 이제 요 9,200원 최대 있었으니까 이때 시대는 달라요. 알루미늄 많이 쓰던 그때고요. 지금 2차 전지 쪽에 뭐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양극재도 뭐 쓰는 것은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물가 연동된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에. 그래서 경기 침체일 때는 갖추고 있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루코는 10배거까지 노려본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우선은 10배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반등했을 때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를 모두 다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지는 게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표가로는 3,800원, 손절가로는 2,8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워낙에 들어갔던 평단가 자체가 2,200원 수준으로 낮다 보니까 그래도 수익을 챙겨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반등했을 때 매도해 보시고 최근 트렌드에 올라타는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루코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카페24를 지금 네. 갖고 있는 지가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어요. 네. 그럼 평단가도 높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살 때 3만 몇천 원 샀어요. 샀는데 네. 너무 많이 손실이 돼가 제가 무사기를 해서 지금 중간에 단가를 낮춰서 지금 현재 2만, 어떻게 해야 되나? 2만 5천 한 700원 정도 돼 있거든요. 네. 그래도 손실이 지금 아직 큽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우선 손실을 줄이는 게 1차 목표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싶어서. 네, 속이 좀 알겠습니다. 답답했는데 연결이 돼서 고맙습니다. 네, 전체적인 대응 전략 세워달라고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카페24 들고 와주셨고요. 25,465원 정도가 평단가고 보유 비중은 15%인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손실이 많이 나 있고 보유 기간도 2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이제 안타까운 건데요. 이제 오래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계속 확대돼서 결국 손절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돈을 버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그걸 알고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가격을 보고 많이 빠졌다 생각해서 주식은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저도 보시면 옛날에 2018년도 7월 달에 보면 10만 2천 원 갔어요. 여기 10만 원 갔다가 상장하고 나서요. 이때 18년도 상장하고 더블 갔다가 내려와서 여기 내려오니까 한 5만 원대 왔어요. 그죠? 5만 원대 오니까 거의 대다수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막 낙폭화되고 저평가됐다고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호스팅에 내가 홈페이지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만들면 어디 서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버를 두는 곳을 서버를 둬서 그걸 관리하는 호스팅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플랫폼 같은 거. 각 기업에 대한 아니면 개인에 대한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그럼 쇼핑몰을 만들면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그 호스팅 하면 얘들이 카페24는 호스팅하는 주력을 하는 회사예요. 그죠? 호스팅 우리나라 2,300개 기업을 개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 그때는 앞으로 인터넷 시대, 온라인 시대 그다음에 플랫폼을 해서 뭐는 앉아서 플랫폼 있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뭘 팔든 제도. 그래서 급격히 성장했어요. 하지만 이 업이 한정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진도 아주 적고
근데 호스팅을 하면 결국은 거기에 기계뿐만 아니라 컴퓨터뿐만 아니라 관련된 서비스 하기 위해서 직원이나 이런 데 많았어요. 그죠? 근데 이게 성장을 딱 못하면 그 고정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전기료도 높고요. 그러면 이게 안 나는 거죠. 그럼 이 주식은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늘 보유 금지라 숱하게 하겠어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건드리지도 말아라. 지금 경기도 나쁜데 호스팅 계속 플랫폼 만드냐고요? 안 만들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더 경기 나빠진다는데. 그럼 보세요. 컨센서스 어떻게 돼요? 이익이, 매출액이 안 늘잖아요. 19년도 2,200억 정도. 지금 2,700억 예상, 작년인데. 그런데 요거 늘어도 얼마 안 늘었죠. 한 500억 정도면 20%밖에 안 됐어요. 1, 2, 3, 4년 동안 20%면 1년에 5%밖에 안 느는 거죠. 평균적으로. 얼마 안 늘었죠. 성장을 못 했어요. 영업이익 98억 나오다가 작년에 300억 적자예요. 영업적. 장사해가지고 300억 적자 나는 거죠. 왜 적자 날까요? 증권방에 고정비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PC 계속 들어가고 전기료도 요즘 비싸잖아요. PC에 전기 많이 씁니다. 호스팅 딱 하면. 그리고 이 관련 직원도 있잖아요. 자를 수 없잖아요. 기존 고객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단기 손익 500억이나 적자 났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개선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걸 물탈 게 아니라, 작년 9월에도 보시면 적자가 229, 결국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선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계속 내려오고 내가 내 가격을 보지 말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안 좋으니까 그냥 당장 팔아서 앞으로 보존되는 미래가 탄탄히 기업이 엄청 성장하는 그런 기업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은 2차 전지하고 AI 관련된 비밀 반도체입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생존이 불투명해요. 미래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으로 지금 비싸면 사놓고 내려가면서 사고 그렇게 해도 회복하는 거죠. 그게 주식 투자를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매도 의견 드리겠고 지금이라도 갈아타시라. 그러면 25,000원이면 150% 먹으면 되잖아요. 150%는 쉽게 먹어요. 가는 거. 예서 보세요. 에코프로비면 다 아는 주식이니까. 그러면 제가 18만 원대 왔을 때도 여기서 13만 원 사도 된다고. 단기도 그렇고요. 그죠? 이게 마찬가지듯이 지금 에코프로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도 이제 비싸다 그러고 다들 비싸다 못 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33만 6천 하거든. 이게 38만 원 가면 100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때나 사도 여기 2015년 8월에 저가기 때 이때부터 2차 전지 소재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1등주니까 옛날부터 그러면 100배가 가는 거죠. 그럼 38만 원 기본 4배 찍어요. 35만 원, 40만 원. 그럼 여기 사도 3배잖아요. 여기 사도 15만 따버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생각 이걸 굳이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지금부터 앞으로도 3년 뒤에 5년 뒤에 기업이 5배 성장할 수 있다면 최소한 5배는 가니까 그럼 그 주식을 사면 되죠. 지금 팔아서라도.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을 가지고 불안해 계속 하지 말고 손절해서 지금부터 AI 최고 수혜주, 2차 전지 수혜주들 이런 거 사서 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카페24 2년가량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현재 매도할 수 있을 때 빠르게 매도를 해보시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이나 AI 종목들 쪽으로 눈을 돌려보신 다음에 그쪽에서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카페24까지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단기적인 국내 증시 전망도 함께 들어봤고요.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광무 전문가님을 만나볼 텐데요. 최근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섹터는 아무래도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제 친환경을 외치면서 자국 내에서 공급망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도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유럽의 CRMA 법안입니다.
이 CRMA 법안의 초안이 14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에는 유럽에서 생산이 되거나 재활용한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미국의 IRA 법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핵심 광물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면서 주요 핵심 광물의 대부분을 역외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을 조달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일제히 잘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러한 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 확대 기대감이든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신규로 진입하는 게 괜찮을지 또는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을 한 다음에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약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정말 이 섹터만이 살아남는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새로 신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연초 좀 화려한 움직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셀 기업들에 대한 밸류체인 기업들을 좀 나열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파트가 있다라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희귀 광물이 되겠죠. 예,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이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최근에 워낙에 강했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은 좀 자제하자라는 표현 좀 드리겠고, 다만 이제 이 이슈에 대한 연속성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키워드들을 조금은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준비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찍이 이 폐배터리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더 그 종목들을 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적 흐름 안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격 매매는 금지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플랜을 세워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대한 연속성은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요.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낙에 이 공급망 이슈 그리고 원자재 확보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각국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렇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미 공장을 그 안에 갖고 있거나 혜택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이 트렌드 흐름 자체를 잘 파악해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해서 의견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코코넷네님께서 보내주신 삼양식품이고요. 평단가는 12만 7천 원에 보유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삼양식품 12만 7천 원이면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12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주가가 현재는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삼양식품 그래도 추세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손실은 보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우상향적인 모습들 때문에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배경이 따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 가격부터 해서 음식료 가격에 대한 인상이 꾸준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몇 차례 좀 많이 올랐는데 근데 올해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음식료 가격은 좀 더 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추이도 계속해서 좀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저는 이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 물가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아마 상반기 때까지는 계속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라면 가격 올라가는 이런 추세에서는 판가 인상에 따라서 실적이 견고하다 이런 측면으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손실은 보지 말자라는 측면인데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계속해서 좀 계단식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계단을 예상해 본다라면요, 적어도 13만 원 라인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돌파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1차적으로 짧게 본다라면은 13만 원대, 그리고 이 상반기 때까지 추세를 좀 더 기대해 본다라면은 15만 원까지도 열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최종적으로 15만 원까지도 가능성을 봤습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만큼 그래도 손실 없이 손해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삼양식품 하면 아무래도 라면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라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어쩌면 좀 수혜를 볼 만한 그런 좀 여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양식품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제가 댓글을 못 보는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네요. 고독하구마님께서는 갑자기 피를 뽑으러 가신다고 헌혈을 하러 가신 걸까요?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신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절파고TV님 안녕하세요. 남극곰님도 이제 출석 체크를 하셨다가 일하러 가셨네요. 네, 다양한 분들 그래도 1부, 2부에 이렇게 등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2부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다양한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과도 함께 진단 받아보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삼성물산 12만 6천 원이고요. 네. 11%예요. 12만 6천 원에 11%요. 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오래됐어요. 한번 이제 한번 팔고 또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 적자가 많이 났었어요. 네, 그러네요. 제가 지금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단가 이후로는 원금 회복을 아직 달성을 하지 못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일까요? 글쎄, 이게 언제쯤이나 이렇게 그냥 산 가격이라도 올라올래나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금 회복 가능한지, 그리고 어쩌면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네. 기간과 함께 설정해 달라고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삼성물산 들고 와 주셨고요. 보유하신 지 꽤 오래 지났습니다. 12만 6천 원이면 1년은 일단 넘긴 것 같고요. 그 전에 재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삼성물산이 그래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옴시티와 엮이면서 함께 관심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게다가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앞으로 더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원금 회복은 가능해 보이나요? 일단은 삼성물산은 여러 가지 변수나 영향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주사격 역할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위치가 좀 더 확고해지느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이 지금은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물산이 크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움직임들이 조금 답답하긴 하죠. 얼마 전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서 이제 주가 흐름들이 뭐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 자사주 소각 결정 이후에 주가가 좀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을 두고 보신다라면은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결정되진 않았지만은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 임명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또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올해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이와 같은 좀 견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손실은 보지 말자라는 생각인데요. 주가가 현재는 좀 박스권처럼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10만 5천 원 구간까지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올라온다라면은 12만 7천 원 라인대가요. 사실은 정고점 위치, 박스권 상단의 위치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 위치로 다시 복귀된다라면은 비중을 좀 줄여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중이 10% 내외에 갖고 계시다라면은 10만 5천 원 구간에서는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5%에서 10% 정도는 더 늘리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함이고요. 만약에 단가를 낮춘다라면은 12만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이제 단가를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욕심을 내본다라면은 11만 5천 원 밑으로도 단가를 지고 있다라면은 주가를 끌고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은 답답할 수 있겠는데요. 내년부터 해서는 저는 충분히 삼성물산에 대한 위치가 조금 더 시장에 많이 견고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요. 올해보다는 내년 주가를 좀 기대하면서 종목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홀딩 의견 이야기 드리겠고요. 단가 조절 신경 쓰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미 오랫동안 보유하셔서 빨리 좀 처리를 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평단가를 낮춰보자는 전략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10만 5천 원 구간에서 5%에서 10%가량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네. 네, 내년을 기대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네. 힘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물산까지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뭐 올해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을 들어서 마음이 그렇게 막 썩 기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년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이러한 평가가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의 단비처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대순박님께서 보내주신 S맥이고요. 1,89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S맥 0.78% 하락하고 있고요. 1,26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S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1,000억 원이 되지 않는 작은 종목이고 뭐 휴대폰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 차트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답답하고요. 이게 시가총액도 작다 보니까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을지도 약간은 걱정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라리 조금 더 큰 종목으로 옮겨 타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도 될 것 같고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S맥이라는 회사가 왜 이 과정까지 그리고 이렇게 됐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좀 큽니다. 과거에 좀 많이 주목했었던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주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대한 트렌드가 좀 많이 좀 변했죠. 그래서 기업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저는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소외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 자체가 거래 재개되고 난 다음에 내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90원대 갖고 계시다는 거는 거래 재개하고 난 다음에 재접근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종목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아쉽다. 가능하면은 빨리 빠져나와서 다른 투자를 대체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주가가 2월 달부터 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래량 자체도 특성이 좀 급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완벽하게 소외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흘러내리는 과정에서는 어디가 저점일까라고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은 팔기 어려운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연초의 때처럼 주가가 느닷없이 거래량이 좀 많이 올라선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여태까지 끌려다녔던 기간에 대한 뭐랄까 보상 심리를 좀 바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만약에 좀 커질 때 그때는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고 꼭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를 많이 잃어버린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말해주듯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인 뭐 기업 사냥이라든지 뭐 세력주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고서는 S맥은 주가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커질 때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S맥은 거래량이 나왔을 때 반등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지연 해피님께서 보내주신 유진기업이고요. 5,068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종목 진단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 손실이 많을 것 같아요. 현재 3,400원 선까지 밀려났기 때문에 손실도 많이 안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시멘트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경기의 영향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진기업 목표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재건축 법안이라든지 이와 같이 좀 사회적 변화가 좀 있어야지만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해에도 또 올해에도 그러니까 제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는 유진기업 좀 지금은 좀 버티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000원대 갖고 계신데 충분히 지금은 좀 정책적으로 배경이 좀 어렵지만은 분명히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00원 라인대까지는 좀 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레미콘 사업뿐만 아니라 시멘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국 지역에 좀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에 갖고 있기 때문에 유진기업은 움직임이 나왔을 때 또 쉽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손실을 지금은 확정짓기보다는요. 충분히 이제 시장의 환경적인 부분들만 좀 고쳐 나간다면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재건축 법안이라든지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팔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셨다가 5,000원 가격 회복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진기업은 원금 회복까지는 기다려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다양한 종목들 함께 진단해 드렸는데요. 봄처럼 따뜻했던 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웃음 예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저희 진단쇼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장이 녹록지 않지만 오후장도 화이팅 넘치게 힘내서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